해양조사 업체들의 부정입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와 제주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도지사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유족들이 미국에서 증언회를 갖고 69년 전에 참혹했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바깥 나들이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이 전세기를 타고 제주 관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조입니다. 해양조사 업체들이 수억 원대의 연구 용역을 따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들에게 용역을 맡겼던 수산자원관리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공단 직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양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 지난해 계약한 사업 예산만 20억 원에 이릅니다. 용역비가 사업당 수억 원에 이르다 보니 전국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이곳과 부산에 있는 공단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날 와가지고 휴대폰하고 그 사무실 책상 이런 것들을 계좌를 가져갔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 다른 지방 업체 대표와 공단 직원들이 만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가 제주에 방문해 제주지사에 근무하는 연구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술 먹고 가.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제주도 내려와지니까 술을 먹었답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직원들이 관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와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에 대해서도 업체 관계자 수십여 명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만 10명이 넘는 걸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내년 도지사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방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방훈 부지사는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4년차가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20일쯤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도우의 갈등, 자원순환센터 등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떠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지사가 지난 2014년에도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만큼 내년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부지사의 친정인 자유한국당은 내심 복당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이 그런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6월 20일 이후에 저희들도 이제 도당대회를 연기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이제 도당대회에서 이제 취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래 당협위원장 세 분이 다 임하고 당원들이 다 그렇게 가자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집권 여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정권 교체의 혹이라며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새로운 인물 발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원희룡 지사의 재선 도전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방 정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년 새 19% 올라 지난해 상승률 28%보단 낮았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5.3%를 4배가량 웃돌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도면의 상승률이 67%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연동 커피 전문점 땅값이 1제곱미터에 570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 아래 일어난 일이라 미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3 사건이 일어난 지 69년 만에 유족들이 직접 미국을 찾아 증언회를 가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올해 87살 오태경 할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14시간의 비행 시간을 감수하며 이곳에 온 것은 4.3의 진실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마련된 증언회에서 오 할아버지는 당시 참혹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얼라이는 엄마 품에 있는데 그게 살아서 펄펄 기어가지고 엄마 사체 위에 올라왔어요. 사체 위에 올라오니까 바로 또 가서 이 머리에 대고 총을 쏴서 죽이더라고요. 4.3을 직접 겪은 유족의 생생한 증언은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실은 언론에 안 나오고 잘 몰랐더라도 좀 더 알고 있었어야 됐는데 몰랐었구나라는 생각 들고 네, 너무 죄송한 마음 들고 좀 그렇습니다. 네.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도 증언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나 미국의 기관의 어떤 사과 내지는 뭐 보상이라고 할까 화해의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현지 대사관이나 한인회와의 연계도 없었고 미국 대학생이나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해 첫 증언에는 진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4.3 유족회는 다양한 형식의 증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해 미국 사회에서 제주 4.3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역사와 미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 희생자 신고를 상설화하고 수형인 재판 기록을 무효화하며 4.3 지원단을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특별한 제주 여행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을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자리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난생 처음 탄 비행기가 어색한 듯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네, 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괜찮아요. 제주행 항공기에 오른 단체 승객들은 발달 장애아와 가족 180여 명. 비행기 여행은 엄두도 못 내오다 시민들과 항공사의 후원으로 전세기를 타고 제주 여행에 나서게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안전벨트를 못 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시 착륙한 예도 있고요. 입구에서 또 비행기 탑승을 거부해서 쫓겨난 적도 있고 해서 1시간여 만에 도착한 제주. 발달 장애아와 가족들은 2박 3일 동안의 꿈같은 제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엄마하고 처음 여행 와봐서 좋았어요. 비행기는 어땠어요? 재밌어요. 이번 여행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40여일간 농성을 벌였던 부모들이 서울시와 지원 방안을 찾기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걸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 이렇게 꼭 전세기 안 타도 평소에 뭐 얼마든지 같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 장애아와 가족들은 바깥 나들이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들이 더 많이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의 비밀의 숲이 확대 조성됩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공익재단인 이니스프리 모험재단은 구좌읍 상도리 쓰레기 매립장터에 향기가 나는 나무들을 심어 동화 속의 환상숲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19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등의 10,000헥타르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타격을 입은 사후 면세점들이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된 관광진흥조례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 면세업이 추가돼 도내 사후 면세점 800여 군데도 관광진흥기금을 낮은 이자에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족관과 온천장, 농어촌 휴양시설 등은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남원포구 인근 바다에서 물질하던 83살 오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해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함께 물질을 하던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도의 전기 차량 대여점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도에서는 최근 석 달 사이 전기 차량 대여점 3곳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우도의 차량 대여업체는 17곳으로 전기 이륜차와 자전거, 스쿠터 등 2천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낮아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동서광로와 노형로, 연북로와 516 도로의 제한 속도를 10에서 20km 낮춰 교통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바꿨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오는 9월부터 과속 운전을 단속하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9월 이전에도 낮아진 제한 속도를 적용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원 판사는 공사장 인부에게 안전장비 없이 일을 시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자 43살 김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